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매일 200리터가 넘는 혈액을 걸러내며 묵묵히 일하는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콩팥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장기가 심각하게 손상되어도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콩팥은 기능의 80%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도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국내 주요 의료기관에서 수년간 축적된 임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들이 콩팥을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콩팥을 지킬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거나 고혈압,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아침에 소변 참기. 자, 상상해보세요. 알람이 울리고 눈을 뜹니다. 방광이 가득 차서 불편하지만 침대에서 나가기가 귀찮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날씨를 보고 뉴스를 읽습니다. 그러다 겨우 일어나서도 커피부터 내리고 옷을 갈아입고 그제야 화장실에 갑니다.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면 압력이 높아집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소변은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변을 참으면서 이 압력이 계속 높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소변이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방광에서 요관을 타고 거꾸로 콩팥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소변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우리 몸에서 걸러낸 독소와 노폐물, 그리고 방광에서 증식한 세균들이 가득합니다. 이것들이 콩팥으로 역류하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염증으로 시작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만성염증으로 발전합니다. 만성염증은 콩팥 조직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소변을 오래 참으면 방광 내부의 압력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의료 연구에 따르면 이 압력이 정상의 5배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콩팥이 어떻게 일하는지 아시나요? 콩팥 내부에는 사구체라는 미세한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들이 혈액을 걸러내는데 각각의 필터는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섬세한 필터에 5배나 높은 압력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가 터지고 찢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무서운 사실은 한번 손상된 이 필터들은 절대 재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다른 조직들은 어느 정도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피부가 긁히면 아물고 뼈가 부러져도 붓습니다. 하지만 콩팥의 사구체는 다릅니다. 한번 망가지면 그대로 끝입니다. 죽은 필터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콩팥에는 약 100만 개의 사구체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소변을 참는 습관으로 매번 수백, 수천 개의 필터가 손상된다고 생각해보세요. 1년이면, 10년이면 결국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도 물 한 잔도 세수도 모두 그 다음입니다. 소변을 빨리 배출하는 것이 콩팥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잠깐, 혹시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귀찮아서 물을 안 마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콩팥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소변은 절대 참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습관, 찬물로 세수하고 찬물 샤워하기. 특히 남성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찬물로 세수했어. 덕분에 감기도 안 걸리고 건강해. 혹은 찬물 샤워는 의지를 단련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믿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찬물이 우리 피부에 닿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혈관 수축입니다.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찬물이 닿으면 즉시 열 손실을 막기 위해 피부 근처의 혈관들을 급격하게 수축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부 표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몸의 혈관이 동시에 수축합니다. 당연히 콩팥으로 가는 혈관도 수축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찬물 자극이 있을 때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최대 5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절반입니다. 콩팥으로 가는 혈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찬물 자극은 우리 몸에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몸이 놀라면서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들이 혈액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 호르몬들의 가장 큰 효과 중 하나가 바로 혈압 상승입니다. 순간적으로 혈압이 30에서 50까지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정상 혈압이 120이라면 150, 170까지 치솟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체온과 비슷한 온도 36도에서 38도 정도의 물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온도의 물은 혈관을 급격하게 수축시키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도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습니다. 콩팥으로 가는 혈류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고 샤워하는 것이 약해 보이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몸을 진정으로 아끼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사랑한다면 오늘부터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세 번째 습관, 아침에 격렬한 운동. 세 번째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운동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 건강, 혈당 조절, 체중 관리, 정신 건강 등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이롭습니다. 하지만 타이밍과 강도가 중요합니다. 콩팥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아침에 격렬한 운동은 여러 가지 위험을 동반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탈수입니다. 우리는 밤새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수분 섭취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우리 몸은 계속 땀을 흘리고 호흡을 통해 수분을 잃고 소변을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땀이 쏟아집니다. 호흡이 빨라지면서 호흡을 통한 수분 손실도 증가합니다. 탈수가 더욱 심해집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끈적한 혈액은 미세한 혈관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아침에 탈수 상태에서 평소보다 강한 운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더 열심히 해볼까 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아침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코르티솔은 우리를 잠에서 깨우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시키는 호르몬입니다. 문제는 이미 높은 코르티솔 수치에 격렬한 운동이 더해지면 코르티솔이 더욱 급증한다는 점입니다. 과도한 코르티솔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격렬한 운동 중에는 혈압이 크게 올라갑니다. 평소 혈압이 정상이더라도 고강도 운동 중에는 일시적으로 혈압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높은 혈압이 아침에 탈수, 높은 코르티솔과 결합하면 콩팥에 3중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침 운동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강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격렬한 운동 대신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천천히 걷기, 가볍게 스트레칭하기,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부드러운 운동이 좋습니다. 이런 가벼운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깨우면서도 콩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혈류 증가로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운동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몸의 상태를 고려하여 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여러분이 마라톤 선수처럼 달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습관, 잘못된 약물 복용.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네 번째 습관은 약물 복용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아침에 여러 가지 약을 드십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비타민, 건강보조식품 등등. 한 번에 대여섯 알에서 10여 알까지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문제는 이 약들을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입니다. 가장 위험한 팩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모든 약을 한꺼번에 삼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잊어버릴까봐 바로 먹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콩팥에게는 재앙과 같습니다.
공복에 약을 복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장에 음식물이 없기 때문에 약물의 흡수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약이 빠르게 혈액으로 들어가면서 혈중 약물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정상적으로는 약물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적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복 복용으로 농도가 급상승하면 콩팥은 갑자기 높은 농도의 약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콩팥은 약물을 걸러내고 배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약물은 콩팥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적정 농도의 약물이라면 문제없지만 급격히 높아진 농도의 약물은 콩팥 세포의 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약물들이 있습니다. 진통제,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콩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약들은 콩팥의 혈류를 조절하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콩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뇨제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뇨제는 콩팥을 자극하여 소변을 많이 만들게 하는 약입니다. 공복에 복용하면 효과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 중 일부도 공복 복용 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할 때 발생합니다. 약물과 약물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약은 다른 약의 흡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킵니다. 어떤 약은 다른 약의 대사를 방해합니다. 어떤 약들은 함께 복용했을 때 독성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조식품을 약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은 천연 성분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천연이라고 해서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 지방산 보충제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을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칼슘 보충제와 특정 항생제를 함께 먹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과 혈압약을 함께 먹으면 혈압이 과도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호작용들이 모두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콩팥은 이 모든 물질을 처리하고 걸러내야 하는데 예상치 못한 화학 반응으로 생긴 물질들까지 처리해야 하니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급성 신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급성 신부전은 콩팥이 갑자기 기능을 멈추는 상태입니다. 노폐물이 몸에 쌓이고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고 독소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오시는 급성 신부전 환자 중 상당수가 약물 관련 문제입니다. 평소에 먹던 약인데 갑자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약을 먹어야 할까요? 첫째, 반드시 식후에 복용하세요.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위장에 음식물이 있으면 약물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중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콩팥이 여유 있게 약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충분한 물과 함께 드세요. 최소한 컵 한 잔 200ml 이상의 물로 약을 삼키세요. 물이 부족하면 약이 식도나 위에 붙어서 자극을 줄 수 있고 약물의 흡수도 불규칙해집니다. 셋째, 여러 약을 드실 때는 시간 간격을 두세요. 모든 약을 한 번에 삼키지 말고 30분 정도 간격을 두고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물 간 상호작용을 줄일 수 있고 콩팥도 약물을 처리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됩니다. 넷째, 건강식품과 약은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아침 식사 후 약을 드셨다면 건강보조식품은 점심때 드시는 식입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하세요. 여러 병원에서 여러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각 의사가 모든 약 목록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먹는 모든 약과 건강식품의 목록을 정리해서 진료 시 보여드리세요. 약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째, 새로운 약이나 건강식품을 시작할 때는 더욱 조심하세요. 갑자기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시작하지 말고 하나씩 추가하면서 몸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일곱째, 콩팥 기능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세요. 특히 50대 이상이거나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혈액 검사로 콩팥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 같은 수치를 통해 콩팥 건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약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은 약물 부작용에 매우 취약한 장기입니다. 현명한 약물 복용 습관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킵니다.
콩팥 건강을 위한 실천 수칙 정리.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위험한 아침 습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소변을 참는 습관. 이것은 방광 내 압력을 높여 소변을 역류시키고 콩팥의 미세한 필터를 파괴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화장실에 가세요. 둘째, 찬물로 세수하고 샤워하는 습관. 이것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혈압을 급상승시켜 콩팥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36도에서 38도의 물을 사용하세요. 셋째, 아침에 격렬한 운동을 하는 습관. 탈수 상태에서 과도한 운동은 콩팥 혈류를 감소시키고 횡문근 융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하고 반드시 운동 전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넷째, 공복에 여러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습관. 이것은 혈중 약물 농도를 급상승시키고 약물 간 상호작용을 일으켜 콩팥에 과부하를 줍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 충분한 물과 함께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세요. 이 4가지만 고쳐도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콩팥 건강을 위해 추가로 실천하면 좋은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에 최소 8잔 약 2리터의 물을 마시세요. 콩팥은 물이 있어야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소변이 진한 노란색이라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맑고 연한 노란색이 이상적입니다. 다만 신부전이나 콩팥병이 이미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정하세요. 경우에 따라 수분 제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적정 체중 유지. 비만은 콩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과체중은 고혈압,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고 이 두 질환은 콩팥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콩팥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저염식.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 이하로 제한하세요. 가공식품, 짠 국물, 김치, 젓갈 같은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재료로 담백하게 조리한 음식을 드세요. 금연.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손상시킵니다. 콩팥은 미세한 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이기 때문에 흡연의 악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금연은 콩팥뿐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절주. 과도한 음주는 콩팥에 직접적인 독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혈압을 높이고 간 건강을 해치는데 이것들이 모두 콩팥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가능하면 술을 줄이고 마시더라도 적당량으로 제한하세요. 혈압과 혈당 관리. 고혈압과 당뇨병은 콩팥병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이미 이런 질환이 있다면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약을 빠뜨리지 말고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세요. 규칙적인 검진. 콩팥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은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로 콩팥 기능을 확인하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약물 복용 금지. 진통제에 소염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지 마세요. 조금 아프면 바로 약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꼭 필요할 때만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적절히 사용하세요. 스트레스 관리.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염증을 증가시켜 콩팥을 해칩니다. 충분한 수면, 명상, 취미활동, 사회적 관계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경고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콩팥은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지만 심하게 망가지면 몇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소변의 변화. 거품이 많이 나는 소변은 단백뇨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뇨, 즉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도 심각한 신호입니다. 소변색이 비정상적으로 진하거나 이상한 색을 띠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소변량이 갑자기 줄거나 늘어나는 것도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종.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거나 발목과 다리가 붓는 것은 콩팥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양말 자국이 오래 남거나 정강이를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남으면 부종을 의심해야 합니다. 피로감.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몸에 쌓이고 빈혈이 생겨 극심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쉬어도 계속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식욕 감소와 메스꺼움.
콩팥이 나빠지면 독소가 쌓여 식욕이 떨어지고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입맛이 변하거나 음식 냄새에 민감해지기도 합니다. 고혈압.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거나 평소 잘 조절되던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콩팥 문제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콩팥과 혈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면장애. 가려움증, 다리경련, 불면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소변을 보러 자주 일어나는 야간뇨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호흡곤란. 콩팥이 나빠지면 폐에 수분이 차거나 빈혈로 인해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콩팥병뿐 아니라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20분 동안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투자가 되길 바랍니다. 콩팥은 정말 놀라운 장기입니다. 주먹만 한 크기의 이 작은 기관 2개가 매일 200리터가 넘는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압을 조절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적혈구 생성을 조절하고 뼈 건강을 유지하는 등 수많은 일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습관을 기억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화장실에 가세요. 찬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로 씻으세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활동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약은 공복이 아닌 식후에 충분한 물과 함께 드세요. 이 간단한 4가지만 바꿔도 여러분의 콩팥은 훨씬 건강해질 것입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콩팥을 지키세요. 그러면 콩팥이 평생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특히 중장년층 부모님들께 꼭 보여드리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건강에 관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